예, 안녕하세요. 예, 부동산 비밀노트의 이정찬 대표입니다. 자, 제가 지난 방송에서는 1세대 3주택자가 양도세 중과를 받지 않을 수 있는 그런 10가지 유형에 대해서 방송을 해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1세대 3주택자가 아니라 1세대 2주택자가 됐을 경우 양도세 중과를 피해갈 수 있는 10가지 유형을 또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택을 현재 두 채 보유하고 있는데 양도세가 중과되는지 아니면은 중과 제외 대상인지 이런 게 궁금하시다면 본 방송을 보시면은 상당히 유익할 것 같습니다. 자, 먼저 1세대 2주택 같은 경우 양도세 중과 원칙을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조정 대상 지역 내에 있는 2주택자 이상으로서 이런 경우에는 첫 번째, 장기 보유 특별 공제도 받을 수가 없고요. 일반 세율의 10%가 중과가 실시가 되고 있습니다. 실시일은 8회 대책에서 2018년 4월 1일부터 지금 실시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오늘 또 지금부터 언급하는 10가지 조항에 해당된다면은 양도세 중과가 적용되지 않고 장기 보유 특별 공제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 유형을 정리해서 한 10가지 유형을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유형입니다. 자, 제가 11월 15일 날 방송했던 내용이죠. 3주택자 이상의 중과 제외 대상을 10가지 유형을 쭉 말씀드렸죠. 거기에 해당되는 경우가 첫 번째 유형이 되겠고요. 자, 두 번째는 3주택자 이상에서도 제가 한번 언급을 해드렸습니다. 지방에 소재한 기준시가 3억 이하의 주택을 보유한 경우는 아예 주택수에서 빠지기 때문에 중과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다면 지방의 정의는 뭐냐? 수도권이라든지 광역시, 특별자치시 외의 지역이면서 지방광역시나 특별자치시에 소속되어 있는 군이라든지 읍면 지역까지도 포함을 합니다. 따라서 지방에 있는 저가 아파트는 중과 대상에서 제외가 된다. 아예 주택 보유수에서도 배제가 된다 하는 것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 취약이나 근무상 형편이라든지 질병 요양 등의 사유로 이렇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서 취득한 주택은 중과 대상에서 빠지게 되는데요. 그렇다 손치더라도 이 네 가지 요건을 더 충족을 해야 됩니다. 첫 번째, 소재지가 수도권 밖에 있다든지 아니면은 다른 시군에 소재한 주택을 취득한 경우가 첫 번째 조건이 되겠고요. 두 번째 조건은 취득할 당시의 기준시가가 3억이 넘으면 되지 않겠습니다. 자, 세 번째 요건은 취득 후 그 집에서 1년 이상 거주를 할 필요가 있겠고요. 마지막으로 그런 부득이한 사유가 해소되면은 3년 이내에 반드시 처분을 하셔야 이런 혜택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네 번째는 결혼, 즉 혼인으로 인해서 2주택이 된 경우는 5년 이내에 양도를 하는 경우에는 중과가 되지 않는다는 거고요. 자, 다섯 번째는 부모님을 동거 봉양하기 위해서 2주택이 된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는 10년 이내에 양도를 하는 경우에 중과가 되지 않습니다. 단 그렇지만은 이 10년 이내라고 하는 것은 최근에 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2018년 2월 13일 이전에 합가를 해서 봉양주택으로 2주택이 된 경우는 10년이 아니라 5년 이내라는 것도 참고로 알아두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부모님의 정의가 뭐냐? 첫 번째, 나이 제한이 있다는 겁니다. 자, 배우자의 직계 존속으로서 60세 이상인 사람은 무조건 해당이 되겠고요. 또 직계 존속이라든지 배우자의 직계 존속을 포함해서 어느 한쪽 부모님이 60세가 넘고 어느 한쪽 부모님은 60세가 안 됐을 경우도 해당이 된다는 거 참고로 알아두실 필요가 있겠고요. 자, 그렇다 손치더라도 만 60세가 되지 않았어도 특이한 케이스에서는 해당이 될 수가 있습니다. 즉 국민건강보호법 시행령에 따라서 중증 질환자라든지 희귀난치성 질환자 또는 결핵 환자, 산정특례 대상자로 등록되거나 재등록되어 있는 사람은 나이 제한이 없다는 거죠. 자, 여섯 번째는 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소송 결과에 따라서 부득이하게 취득한 주택은 확정 판결일로부터 3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중과
되지 않은 그런 제외 대상이 되겠습니다. 자, 일곱 번째 유형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일시적 1가구 2주택인 경우죠. 그래서 종전주택을 3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인데, 자, 조정 대상 지역 같은 경우는 2년 이내로 받겠다는 것도 우리가 참고로 알아두실 필요가 있겠고요. 자, 종전주택을 취득 후 1년 경과 후 신규 취득을 한 경우만 일시적 2주택 개념이 성립이 된다는 것도 알아두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여덟 번째는 양도 당시에 기준 시가가 1억이 넘지 않는 저가주택은 중과가 되지 않는 제외 유형 속에 속한다는 거죠. 단 그렇지만 1억이 넘지 않는다 할지라도 만약에 그 저가주택이 재개발이나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는 구역 내에 있는 주택이다 한다면은 제외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따라서 재개발이나 재건축 구역이 아닌 주택이면서 기준시가가 1억이 넘지 않을 때는 양도세 중과가 되지 않고 제외가 된다는 유형이고요. 자, 아홉 번째는 제가 지금까지 언급한 1번부터 6번까지 해당 주택을 가지고 있고 그 이외에 한 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도 중과가 되지 않겠습니다. 자, 열 번째는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되기 전에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받은 경우는 중과가 안 됩니다. 자, 구체적으로 날짜는 이렇습니다. 2018년 8월 28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오늘은 1가구 2주택이면서 양도세가 중과되지 않는 그런 제외되는 유형 10가지를 정리해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자, 다음 방송에서는 재개발 재건축 입주권을 가지고 계신 분, 원칙적으로 재개발 재건축의 입주권은 주택수에 포함되는 게 원칙입니다. 자, 그렇다 손치더라도 자, 양도세가 중과가 되는 그런 유형이 있습니다. 그런 유형을 정리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 방송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자, 부동산 비밀노트에서는 매주 금요일, 토요일 오후 1시에 무료 부동산 세미나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7호선 논현역 4번 출구에서 도보 5분 거리에 있는 강의장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서울전화 533-4000번으로 전화 주시고 미리 예약하시고 오시면은 아주 유익한 시간이 될 것 같고요. 또한 세미나가 끝나고 제가 처음 유튜브 방송을 보고 오셨거나 지인 소개로 처음 오신 분에 한해서는 제가 1대1 무료 상담까지도 진행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예,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